여러분과 함께 환동의 문학의 이해를 강요하게 될 신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환동회라는 단어 자체를 생소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동해는 알겠는데 환동회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환동의 문학의 이해 첫 시간에는 이러한 기본적인 의문점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진행할 예정입니다. 환동의 문학이란 환동해라는 공간과 문학이 결합된 것으로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때 환동해란 하나의 특정한 공간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즉, 환동해 지역이란 동해와 동해를 둘러싼 주변 지역을 의미합니다. 아시아,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유럽 등과 같이 환동해 지역 역시 지리적으로 가까운 특정 지역과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관계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국가 단위로 보면 크게 동북아시아의 일부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동해와 동북아를 일치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환동해 지역은 동해를 중심으로 하나의 관계성을 형성하고 있는 한반도 동해안과 중국의 경우에는 동북삼성을, 러시아는 극동 지역을, 일본은 서해안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렇다고 해도 문학과 환동해를 연결하여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학을 환동해라는 특정 공간 혹은 지역과 연결 짓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어색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문학을 새롭게 이해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문학의 오래된 논의이기도 한 공간과 문학의 관계를 먼저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학은 가치 있는 인간의 삶을 상상력을 동원하여 언어로 써놓은 작품을 의미합니다. 가상적인 이야기이지만 의미 있는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그려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모든 인간은 시간과 공간 속에 위치합니다. 시간과 공간이 없는 인간은 없다는 뜻이겠지요. 모든 인간은 무한한 시간 가운데 특정한 자신의 시간을 점유합니다. 태어나고 자라고 죽는 모든 과정은 하나의 연속된 시간의 흐름입니다. 또한 인간은 무한히 펼쳐진 공간 가운데 존재합니다. 우리의 몸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우리는 산 것이 아니겠지요. 즉, 시간과 공간은 인간의 삶을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 속 인간에게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특별한 의도로 시간과 공간을 혼란스럽게 뒤섞거나 부재하는 것으로 그려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문학 속 인간에게는 특정한 시간과 공간이 주어집니다. 소설로 말하자면 사건이 발생하는 때와 장소가 존재하는 것이지요. 이는 거꾸로 어떤 장소, 어떤 시간이 한 존재의 삶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시간이 중요한 장르로는 역사소설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또 공상과학소설 등에서는 공간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주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들 말입니다. 스펙터클한 우주 공간에 대한 상상이 전체 주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주적 공간을 빼놓고 미래 사회를 상상할 수 없지 않을까요? 이처럼 시간과 공간에 대한 분석은 한 작품을 이해하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학과 공간의 상관성은 무엇일까요? 문학 속 공간은 문학 속 시간과 마찬가지로 주제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문학 속에서 공간은 주제를 구성하는 특별한 토대입니다. 즉, 공간은 한 인물 혹은 화자의 실존적 토대입니다. 공간이 없다면 인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둘째, 공간이란 사건의 무대입니다.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대개 특별한 공간적 배경을 필요로 합니다. 셋째, 공간의 사실성은 가상적 이야기에 개연성을 부여합니다. 특정한 지역의 이름은 가상의 삶에 현실성을 제공합니다. 넷째, 공간은 고유의 상징적 의미를 지닙니다. 인간들은 실제 공간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 새롭게 구성합니다. 가령 아주 삭막한 도시일지라도 어떻게 기억하는가에 따라 때로는 가장 따뜻한 추억의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문학 속 공간의 의미는 주제를 구현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바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공간에 대한 문학적 상상력의 의미는 중요합니다. 문학이 상상하는 공간, 문학을 통해 재현되는 공간은 실제 공간을 보다 의미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물리적 의미밖에 지니지 않았던 공간 속에 진정한 삶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러한 전제 하에 동해를 하나의 의미 있는 공간으로 상상하는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는 환동의 문학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동해를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동해에 대한 기억은 모두 같을 수 있을까요? 또 반대로 모두 다르기만 할까요? 같으면서 다른 동해의 이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지란 언어나 영상 등으로 표현된 감각적인 형상을 의미합니다. 표상이라는 말도 이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표상, 그러니까 이미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동해란 실제하는 동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서의 동해와 상상으로서의 동해를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즉, 동해는 지리적인 공간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존재하는 동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실 또는 실제 현상 자체와도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상상들이 모이면 실제로서의 공간에 변화를 줍니다. 여기 두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없는 동해 풍경 사진이고요. 다른 하나는 사람이 동해를 배경으로 서 있는 사진입니다. 사람이 없는 동해는 그야말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동해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세 사람이 동해를 바라보고 서 있는 사진은 동해가 개인화됨과 동시에 누군가의 추억의 장소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누군가의 기억과 마음속에 존재하는 동해는 실제 동해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중요한 것은 마음이 어떻게 동해를 느끼고 상상했는가 하는 것이겠지요. 이를 다른 말로는 공간에 대한 전유가 일어났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가령 독도에 대한 민족주의적 상상은 실제 공간과는 무관하게 정치적으로 전유한 것입니다. 동해는 어떤 말도 하지 않지만 인간이 무엇을 느끼는가에 따라 다른 이미지, 다른 표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동해라는 이미지가 있고 이것들이 모여 동해라는 공간성을 만든다는 이치가 설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동해인식이란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동해라는 실제와 이 동해에 대한 상상이 결합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해 이미지와 인식은 매우 다양합니다. 대중의 욕망, 사회 구조, 문화 전통 등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재현되는 것이지요. 또 동해의 모습은 국가와 민족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동해를 하나의 의미로 획일화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동해의 의미는 실제하는 것과 상상된 것에 의해 구조화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동해는 객관적인 공간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상상된 동해, 주관적 기억 속의 동해를 이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동해에 대한 이해가 올바로 진행됩니다. 그만큼 인간에게는 생각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겠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한다 해도 다른 생각은 늘 있기 마련 아니던가요?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은 모두 다릅니다. 동해에 대한 경험 역시 동일할 수 없습니다. 동해는 하나의 사실적인 공간으로 존재하지만 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동해에 대해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은 또 왜일까요? 한국인들은 대부분 동해를 삶을 쉴 수 있는 여가 공간으로 인식합니다. 여러분도 동해로 휴가를 떠났던 기억을 한 번쯤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인에게 동해는 주변 육지의 수려한 자연 경관과 오염되지 않은 풍광을 지닌 대표적인 해양 휴식 공간입니다. 그것은 동해가 단지 주관적인 공간이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동해에 대한 보편적인 상상이 동해를 만듭니다. 1차적으로 동해는 개인의 생각과 경험에 의해 구성됨으로써 주관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나 동해는 보편적인 상상과 사유를 끌어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긍하고 동의하는 동해에 대한 이미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기억의 공유와 전통의 동질성은 이러한 동해의 보편적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주요 바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관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고려해야만 비로소 동해의 의미가 명확해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물리적 공간의 동해와 개인의 경험과 기억 속에 존재하는 주관적 표상으로서의 동해, 더불어 보편적으로 사람들의 인식 속에 존재하는 상상되었지만 공감할 수 있는 동해의 의미, 이 세 층위가 동해의 이미지, 동해의 표상을 만들어냅니다. 환동의 문학에 대한 정의는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출발합니다. 말하자면 환동의 문학은 동해에 대한 다양한 층위의 상상을 재현한 작품입니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환동의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다가섰습니다. 환동의 문학의 정의는 동해와 환동해의 개념을 보다 분명히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즉, 동해는 한반도, 일본, 중국, 러시아로 둘러싸인 바다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환동해라고 할 때는 동해에 대한 의미가 육지와의 연관성 속에서 새롭게 구성됩니다. 동해와 이 바다를 둘러싼 지역 간의 관계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따라서 우리가 동해 문학이 아닌 환동해 문학이라고 일컫는 것은 동해라는 바다에만 초점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환동해 문학을 해양 문학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환동해란 바다와 육지 그리고 인간의 관계를 상호 관계성으로 보는 관점에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바로 그 점에서 환동해 문학이란 동해는 물론 동해를 둘러싼 육지, 즉 환동해 지역을 상상하고 재현하는 문학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는 한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즉 동해 바다를 중심으로 하되 동해의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간의 다양한 인식과 상상력을 동시에 다룰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러시아, 중국의 관점을 두루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동해를 민족주의적 관점에서만 다루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환동해 문학의 개념이 지닌 장점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민족이 동해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일하지는 않지만 이 지역에서 공유되는 동해의 이미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인 분쟁을 뛰어넘어 평화와 공존을 모색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문학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환동해 문학의 이해라는 강의는 한국뿐만 아니라 환동해 지역의 다른 여러 나라 문학에 나타난 동해의 이미지와 상상을 고찰해 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환동해 문학의 이해를 통해 한국 문학과 일본 문학, 러시아 문학, 중국 문학 등에 나타난 동해, 그리고 동해의 주변 공간에 대한 문학적 상상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까지 환동해 문학의 정의와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환동해 문학의 바탕이 되는 환동해 지역의 의미에 대해 논의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